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수업 2차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감염병 역사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잘 배웠나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놓았듯이 인류 역사상 중요한 순간순간 불현듯 나타나서 많은 사망자를 내기도 했고 인류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죠. 하지만 과거에도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치료제 개발을 통해 감염병을 이겨냈듯이 이번 코로나19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현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과 매체들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올바른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사용하기, 기침 예절, 병문안 예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저기 TV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치료제와 백신도 없다고 하고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방법 무엇이 있나요? 네, 많이들 알고 있으시죠?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감염병 예방 수칙입니다. 그렇다면 손 씻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 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자주 손을 잘 씻고 있는 것 같은데 손 씻기를 왜 자꾸 강조를 하는 걸까 하고요. 그래서 이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선생님이 실험을 했대요. 그 실험이 무엇인가 하면요. 왼쪽 사진 보이시죠? 이거 뭔가요? 식빵이죠. 식빵을 사서 아주 깨끗한 집게를 이용해서 손에 닿지 않고 지퍼백에 식빵을 넣어뒀어요. 3주간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실험군, 대조군 배웠죠? 이 식빵이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봅시다. 네, 너무 징그럽죠? 이 식빵은 왼쪽 식빵과 다르게 왜 저렇게 곰팡이가 핀 걸까요? 이 오른쪽 식빵은요, 실험 시작 때 노트북 자판기에다가 식빵을 여러 번 문지르고 3주간 지퍼백에 똑같이 넣어둔 거예요. 자, 이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 마우스, 그리고 여러분들 손이 많이 닿는 곳에 각종 세균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식빵을 문질렀더니 저렇게 곰팡이가 피게 된 거죠.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왼쪽은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식빵이고요. 자, 우측은 또 곰팡이가 저렇게 폈죠. 너무 징그러워요. 저 식빵은 3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만진 식빵이에요. 좀 전과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아주 예쁘게 많이 폈죠? 네, 지금 여러분들 손을 한번 보세요. 깨끗한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균, 바이러스 아주 많은 거 이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아시겠죠? 다음은요. 네, 우측 사진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폈는데 앞선 두 사진만큼 많이 피진 않았어요. 그쵸? 이 빵은 또 3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빵은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소독하고 나서 만진 빵이에요. 배신감 느낀다고요? 손소독제로 열심히 소독을 했는데 저렇게 곰팡이가 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진은 둘 다 곰팡이가 피지 않았어요. 전혀요. 무슨 일일까요? 우측 빵도 전혀 만지지 않은 깨끗한 빵일까요? 정답은요.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만진 빵이에요.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고 빵을 만졌더니 3주가 지나도 전혀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죠. 여러분, 이 실험은요,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손소독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서 씻는 게 가장 좋다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생활 속에서 손 씻기를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물론 사전에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사전에 공지가 된 상태고 무슨 실험인지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상태예요, 아직.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 손 씻기를 대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봅시다.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8초 남았습니다. 8초 남았습니다. 8초 남았습니다. 17초 남았습니다. 17초 남았습니다. 17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화장실 다녀와서 쿨하게 머리만 만지고 나가는 형 오빠들도 있고 아주 꼼꼼하게 손 씻는 누나 형 언니들도 있죠. 그렇다면 30초 동안 손 씻기를 하면 감염병이 절반이나 줄어든다고 하는데 자, 우리 그럼 어떻게 30초 동안 손 씻기를 하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여러분 펭수가 여러분들께 30초 손 씻기에 대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볼게요. 날개 씻으러 갑시다. 날개 씻으러 갑시다. 잠깐! 지금 물로만 손 씻었죠? 네, 이렇지 안 했죠? 비누칠을 꼭 해야 돼요? 아휴,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손 씻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누칠, 어이, 비누칠, 어이, 손 씻을 땐 비누칠, 어이, 손바닥, 어이, 손바닥, 어이, 손등도 깨끗이, 어이,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사이사이, 두 손 모아 문질러, 두 손 모아 문질러, 엄지, 손가락 뱅글뱅글 돌려, 손톱 밑도 꼼꼼히. 어이, 이제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헹구는 것도 오래 헹궈, 30초 헹궈. 깨끗 문질문질 깨끗하게 헹궈요. 어이, 깨끗하냐 이제? 깨끗한 손 완성! 잘 보셨나요? 귀여운 펭수가 구석구석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줬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상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구석구석 손을 씻어야 돼? 그냥 대충 비누로 손 잘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친구 없나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왜 저렇게 열심히 구석구석 씻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손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손을 씻고 난 후에 잘 씻기지 않는 부분을 표시한 그림이에요. 어때요? 분명 손을 씻긴 씻었는데 저기 엄지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사이 부분 그리고 손톱 부분은 거의 씻기지가 않았다고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서 손 씻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씻어도 저렇게 씻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6단계 손 씻기를 꼼꼼히 해야 되는 거고요. 6단계 손 씻기, 자, 한번 그림 보고 따라해 볼까요? 우선 처음에 당연히 손바닥 먼저 씻어주겠죠. 그 다음에는 두 손을 모아서 손가락 윗부분을 씻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손등을 포개서 손등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다음은 잘 안 씻겨지는 부위인 대표적인 엄지손가락이죠. 따로 꼭 문질문질 씻어주시고요. 손가락 사이사이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손톱 밑에까지 비누칠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수업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6단계 꼭 기억해서 한번 30초 동안 씻어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손 소독제, 손 세정제 판매하는데 이거 두 개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 학교나 외부 활동에서 펌핑해서 물 없이 손을 손바닥 문질러서 사용하는 게 손 소독제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손 세정제는 화장실에서 주로 물비누 형태로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아이땡땡에 또는 대땡 같은 게 손 세정제예요. 손 소독제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손 세정제는 의외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 두 개는 엄연하게 다른 제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만약 체육 시간이 끝나고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손 소독제를 쓰는 게 맞을까요? 손 세정제를 쓰는 게 맞을까요? 네, 당연히 체육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손은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물로 씻어내야 돼요. 더러운 손에다가 아무리 손 소독제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손은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손을 씻을 때는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물로 씻어내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아주 손이 더럽지는 않은데 외출을 해서 내가 지금 손을 씻을 상황이 아니야. 근데 뭔가 찝찝해. 근데 마침 내 옆에 손 소독제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손소독제를 사용하면 감염병 일부를 막을 수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 젤리 같은 형태의 손소독제가 감염병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 요즘 자주 보고 있으시죠? 이거 뭐죠? 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봤던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손에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었다. 그런데 이게 감염이 되기 전 상황인데 그냥 손에 묻기만 했어요. 이 상황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건데 어떤 원리로 손소독제가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바이러스에 오돌토돌 올라온 이 빨간 부분에 답이 있어요. 선생님이 노랗게 표시를 해뒀죠. 저 빨간 부분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요. 이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녹여버려요. 그러면 저 스파이크 단백질이 알코올 때문에 녹으면 바이러스가 힘을 잃고 우리 몸에 들어와도 병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손소독제가 어떤 원리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래 박스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손소독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바이러스의 완전 제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자주 씻어 주시고요.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코로나19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답답하지만 요즘 매일 쓰는 마스크죠. 대체 어떤 원리로 바이러스를 막아줄까요? 많은 친구들이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마스크가 너무 불편해요. 면 마스크나 얇은 마스크 착용하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데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자의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되죠. 그런데 기침이나 재채기가 아니라 몇 마디 말만 해도 작은 침방울 수천 개가 튀어나오고 특히 확진자나 의심 증상 있는 사람은 면 마스크로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레이저 측정기와 초고속 카메라로 사람이 말할 때 침방울이 얼마나 튀는지 확인했습니다. 0.0165초 만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침방울 360개가 뿜어져 나와 잘 지내라는 간단한 인사만 해도 침방울 수천 개가 공기 중으로 방출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라면 이런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거나 대화, 전화 통화를 자제하라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선 확진자가 기침할 때 면 마스크나 치과용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 4명에게 두 종류의 마스크를 씌운 뒤 기침했을 때 바이러스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두 경우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보단 적었지만 상당량의 바이러스가 배출됐습니다. 기침할 때는 마스크가 살짝 들뜨면서 위아래로 침방울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는 조금 고효율 마스크인 KF94 이런 게 적절할 수 있겠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두 단어만 말해도 침방울이 수천 개가 뿜어져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들은 면 마스크나 일반 마스크로는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걸 막기 어렵다고도 나왔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데 꼭 두꺼운 방역용 마스크 써야 될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숨을 내쉬거나 기침을 할 때에는 압력이 세서 마스크가 입에서 잘 들떠요. 하지만 오른쪽의 그림에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감압이 되면서 마스크가 여러분 입에 딱 붙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바이러스를 내쉴 때마다 마스크 밖으로 바이러스가 잘 안 나가게끔 막아줄 수 있는 두꺼운 방역용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호흡기 증상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일반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열 같은 증상이 없는 친구들은 굳이 두꺼운 방역용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역용 마스크가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왼쪽 그림을 봐주세요. 방역용 마스크는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부직포, 특수필터, 부직포 이렇게 세 겹입니다. 외부의 이물질을 막아주는 단계는 이 바로 중간에 있는 특수필터인데요. 이 특수필터는 섬유가 무작위로 마구 얽혀 있어서 틈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가 들어와도 이 특수필터에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간혹 마스크 중에 정전기를 이용한 특수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날 때는 이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서 여러분의 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 특수 필터에서 걸러져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KF 방역용 마스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공정 마스크 사러 약국 가보셨어요? 약국 가면 약사님이 80 줄까요? 94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약사님이 말하는 80은 뭐고 94는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외부 바이러스나 미세먼지를 80%까지 차단할 수 있으면 KF80, 94% 정도 차단할 수 있으면 KF94, 99% 차단할 수 있으면 KF99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차단 능력이 뛰어나죠. 그렇지만 숫자가 커질수록 더 두꺼워지고 썼을 때 답답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착용하는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스크 코 밑에 걸치는 거 안 되죠? 그리고 마스크 쓰기 전후에 손 씻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기침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침하는데도 예절이 있어요. 뭐죠? 네,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죠. 아직도 손으로 입 가리고 기침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기침이나 재채기가 심각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기침하면 콜록하고 입을 막죠. 그리고 나서 대충 쑥 닦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기침 예절은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재채기를 할 때 초속 30m의 속도로 최대 4만 개나 튀어나가는 빗말. 입속의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재채기나 기침은 불쾌감뿐 아니라 두려움까지 유발합니다. 사람들이 더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 쳐다보게 되고.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땐 옷소매 위쪽으로 가리기. 이른바 기침 예절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난해 설문 결과 우리 성인 가운데 기침 예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37.6%에 그쳤습니다. 예절을 실천하지 않은 이유로는 단지 습관이 되지 않았다거나 귀찮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고 정작 방법을 몰라서라는 이유는 2%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휴지나 손수건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 맨손으로 입을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것이 감염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재채기할 때 코나 입을 가리게 되면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묻힌 오염된 손으로 손잡이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습니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 위쪽으로 가려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하게 되는 기침과 재채기. 각 개인의 기침 예절은 사소한 것이지만 이 문화가 확산되면 자신은 물론 이웃과 사회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망이 될 것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도 그렇고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할 때 상대방 얼굴을 향해서 대놓고 기침하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분명 손으로 입 가리고 하는 것도 잘못된 습관입니다. 반드시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거나 만약에 없다면 옷 소매로 꼭 가리고 기침하는 센스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휴지로 가리고 했더라도 휴지 틈 사이로 바이러스나 균이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30초 이상 손 씻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미스터트롯 재밌게 보셨나요? 얼마 전 미스터트롯 탑7이 코로나 퇴치송을 불렀어요. 선생님도 되게 찐팬인데요. 탑7이 부른 코로나 퇴치송 일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중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코로나 막을 예방 수칙은 손 씻기 무조건이야. 코로나 막을 예방 수칙은 마스크는 착용이야. 소독제는 기본, 손 씻기는 필수. 기침할 땐 입을 가려줘. 조금만 견디면 지나갈 거야. 코로나 물러갈 거야. 미스터트롯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네,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영상 속에서 영탁 씨가 기침할 땐 입을 가려줘 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렸죠. 하지만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늘 배웠죠?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리는 거다? 네, 옷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알아볼 내용은 병문안 예절이에요. 이제 하다 병문안 갈 때도 예절이 있죠?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예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선생님한테 다급히 찾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친구가 지하철 계단에 굴러 넘어져서 수술을 한다고 입원을 했어요. 병문안을 갈까요, 말까요? 코로나도 무서운데 친구도 걱정이 되고 어쩌죠?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친구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 친구 병문안 가라고 할까요, 말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던 2015년에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감염병이 한번 돌았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때 여러분 아침마다 등교하면서 열도 체크하고 했었는데, 네, 맞아요. 메르스죠. 그 메르스 당시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찾아서 병문안을 하는 걸 예절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문안카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병원 문화가 전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임신부로는 처음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109번 환자. 14번 환자가 있던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시어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감염됐습니다. 메르스 확진자 가운데 병문안을 갔다가 감염된 환자는 20명이 넘습니다. 외국의 경우 상호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방문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메르스 여파로 한국도 병문안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병문안을 위한 의료기관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노약자의 경우 병문안을 삼가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5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감염자의 상당수가 병원에 병문안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병문안을 가는 문화가 외국에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병문안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데 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인식 전환도 많이 됐고 병문안의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우선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를 면회할 수 있는 병문안 시간도 설정되었고 꼭 병원에 찾아와서 마음을 전달하기보다는 문자나 SNS를 통해서 전하자는 캠페인도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병문안을 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될 것이 꼭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가, 문자나 SNS로 마음을 전하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 꼭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허용된 면회 시간을 지키고 단체로 우르르 방문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꽃이나 화분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더 안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 전후로는 손 씻기나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염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다 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배운 내용들 잊어버리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여러분 건강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 기간에도 집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프라인 개학하면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